제주대학교 교육 방송 그러면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질문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처음에는 일단 가볍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후보자님과 부후보자님 계신데 서로 장점과 단점을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1대 품격 총대연의 선거운동본부 정입후보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가 이제 창규한테 이제 부제의를 하면서 창규는 제 얘기를 많이 들어줬고 이제 창규 같은 경우에 장점이라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저를 많이 이해해 주려고 해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좀 하자고 하면은 이제 그 의견에 따르려고 해주는 점이 참 고맙고, 이제 단점이라고 보기에는 좀 말하기 어렵지만 이제 창규가 혼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털어 놓으려고 안 하고 이제 좀 혼자 마음에서 너무 이제 감추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저도 말을 많이 하지만 이제 창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약간 단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31대 총대의원의 품격 총대의원의 선거운동본부 부의보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입 후보자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기존에 우선순위 총대의원의 사무국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대의원의 운영과 사무적인 거나 감사, 그러한 대표적인 대체적인 업무를 잘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점이 장점이고요. 좀 단점인 같은 경우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십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잘 마시긴 하지만 많이 마시기 때문에 좀 몸을 제가 좀 걱정해야 한다는 점이 좀 그런 거라서 이제 앞으로는 좀 술을 좀 줄이라고 좀 카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에 충분한 답변됐습니다. 근데 본 이제 정책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품격에 식권과 학용품이 있는데 시험기관 한가 대표에게 학용품과 식권을 제공하여 품격 있는 공부를 받겠습니다라는 부분인데 이 학용품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어떤 것인지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네, 31대 품격 총대연의 선거운동본부 정입후보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용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회의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거의 포스트잇에 저희 로고를 박아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충분한 답변됐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정책을 봤을 때 그 학우들이 필요한 게 일정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좀 더 제안을 하면 예를 들어 뭐 1,000원에 쿠폰을 줘서 연구점에서 좀 원활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십니다. 예, 그 의견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도 저 혼자만의 결정이 중요하지만은 저희 이제 같이 하는 이제 가족들과 얘기를 해보고 이제 그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됐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래 보시면 단대감사 및 학과감사의 감사 기준을 확립시키겠습니다라는 이제 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임기를 하면서 학과감사에 대한 감사자료 제출, 자료 부분에 대한 것을 단과대학 대의원들과 통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계속 고쳐나가려는 부분이긴 한데 혹시 제가 일단 자료 제출에 대한 통일한 부분이 있었고 그거 말고 또 세부적으로 더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감사 기준을 확립시키겠다는 방법이 있나요? 네, 31대 총대연의 품격 선거운동본부 정입후보자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당대 감사 제출 목록은 통일이 되었는데 아직은 과 감사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통일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과 감사를 완전히 과 특성상 전부 다 통일시키지 못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년에 제가 당선이 된다면 상임위 회의를 통해서 과 감사도 최대한 통일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됐습니다.
충분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년의 부위원장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순위 총대위원회 부의장 부영입니다. 저는 정 입후보자, 부입후보자 두 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 입후보자는 의장으로서의 자질을, 부입후보자는 부의장으로서의 자질을 각각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31대 총대의원회 선거운동본부 정입후보자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의원 의장이란 자리는 이제 일반 하부의 의견을 다 수렴해가지고 선거나 감사나 이제 그런 부분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각 자치 기구들과 균형을 지켜야 하며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만의 이제 냉철한 판단과 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행할 것이고 당선된다면 그리고 이제 확실한 중립을 지켜서 세워서 그 기준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십니까? 네, 충분하겠습니다. 31대 총격 총대위원회 선거운동본부 부의장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의장의 자질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정 후보자, 그러니까 의장의 빈 자리를 메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장이 자리에 비었을 때 부의장이 책임져서 그 총대회를 이끌어 나간다거나 이제 전 의장이 부족한 점을 부의장이 캐치를 해서 뭐 조언을 한다든지 위해서 이제 끌어주고 밑에서는 질타하면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총대회를 만드는 그게 부의장의 자질일 것 같습니다. 충분한 부입후보자님께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문대학 대의원회 부의장으로서 입기하셨는데 상임위원회 즉 단과대학 대의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대 품격 총대의원회 선거운동부 부입후보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 1학기 한 학기 동안 이제 인문대학 대의원회 부의장을 했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임이라는 자체 기구가 단과대학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그리고 총대의원회 의장, 부의장으로 이루어진 그런 총괄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의원회 일을 하는 저희도 총대의원회 일을 하거나 각 상임이 각 단과대학 대의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고 가장 인원동원 같은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해 동안 회식이나 자주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좀 많이 부족해서 좀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회식이 아니더라도 간담회 시기로 밥을 같이 먹는다든지 통해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고 좀 친해질 수 있는 친해져야 조금 더 부탁하기도 쉽고 같이 협력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좀 같이 하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서 상임위가 좀 더 단결력 있게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입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었습니다. 당선이 된다면 내년에는 더욱더 발전된 총대의원회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패널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입후보자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공정한 선거의 출발, 선거 비용을 줄이고 공정한 선거 문화의 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말씀해 주세요. 선거 비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31대 품격 총대의원 선거운동부 부입후보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정한 선거의 출발이라고 해서 제가 선거 비용을 줄인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선거 비용을 줄인다는 것은 이제 매년 총대의원의 정책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해서 저희는 일단은 지금 학교에서 올해부터 총대의원회나 선거운동 본부를 통해서 저도 이제 식권을 사용해서 식권밥을 이렇게 먹게 하는 이런 정책이 나왔는데 일단 기존에 저희가 이제 복지과랑 저희랑 생각랑 같이 해서 1,000원씩 이렇게 내서 식권을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일단은 이따가 정책 부분에서 예산안도 이제 질문이 나오겠지만은 예산을 저희가 이제 선거 비용에 많이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앞에 있는 정책에서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랑 올해랑 비교했을 때 많이 이제 예산적으로
좀 줄여서 마지막에 이제 선거 비용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할 것이고, 공정한 선거 문화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지금 선거법이나 선거를 규제하는 게 많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이제 SNS나 인터넷을 통제하는 그런 이제 선거 이제 세칙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걸 이제 선거 세칙 같은 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선거운동 부부나 지금 총대위원회나 여러 선거 단체를 이제 좀 혼동시키지 않는, 좀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이제 혼동시키는 일이 없게 저희가 그 기준을 확인하는 질문에 충분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쪽으로 해서 선거 지원금을 좀 많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일단 선거 지원비를 많이 투자하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후보자의 선거 비용을 줄여주는 대신에 그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화 학우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등록금을 내기 때문에 기성에 비해서 2% 떼가지고 이제 후생복지 기금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아니, 학생회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 자체가 그 큰 맥락으로 보자면 어쨌든 간에 후보자가 선거 비용으로 쓰는 돈은 줄어들겠지만 총대위원회 측에서 그 후보자한테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늘어나게 되면 이게 과연 선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총격 총대위원회 부의보좌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후보자들의 개인적인 돈에서 나가는 거지만은 그 공식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하는 그런 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팜플렛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뭐 포스터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런 기존에 있는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팜플렛을 원래 지금 개인 사비로 하고 있는데, 그런 팜플렛에 내가 조금 더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포스터는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러한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관례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지원해줘서 어떻게 보면 후보자 개인의 돈이지만은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운동본부를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한 답변 되었고요.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는 저도 후보자를 해먹고 어느 정도 돈이 나간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총대위원회 측에서 이제 선거를 지원해주는 측면에 있어서 가장 후보자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그거에 대한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확인된 그런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질문드렸습니다. 네, 그다음 정익 후보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대위원회 의장의 자질 중에서 일반화 학우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치기구의 그 균형을 지키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총대 유권자는 학과대표지 않습니까? 학과대표인데 일반화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제가 봤을 때 학과대표도 중요하지만 대표성을 떼고 있지만 모든 학우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유권자가 학과대표뿐만 아니라 일반화 전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41대 품격 총대위원회 선거운동본부 정후보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학과대표가 유권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학과대표가 총대위원회 소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는 학과대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학과대표라는 게 한 학과의 한 학년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일반 학부의 의견을 모두 다 수렴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과대표가 그러니까 전체가 유권자가 되는 것보다는 학과대표가 유권자가 되어도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충분한 답변 됐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 됐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거는 두 분 중에 아무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본질적으로 이어지는 문제이긴 한데요. 각 단과대학 대의원회에서 감사 및 선거, 총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역할이지 않습니까? 총대, 대의원회, 감사, 선거, 총회가 이거를 제외한 행사를 개최하는 데 따른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정말 중요한 선거나 감사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단대 대의원회에서 행사를 개최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때 품격 총대위원회 선거운동 공보 정의보호자 진행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대의원회가 그러니까 제가 학과 대표를 만나면서 대의원회가 자기가 학과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가 무슨 기구인지 무슨 활동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학과 대표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대 대의원도 그렇고 총대의원도 그렇고 저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 당선이 된다면 홍보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행사 부분에서는 물론 예산을 줄여서 선거에 이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중요한데 이제 행사를 하면서 그 홍보를 하는 것 하면서 이제 대의원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되게 중요한데요. 본질적인 게 선거, 총회, 감사지 않습니까? 이 자기 그 주요적인 업무에 그 차질이 생길 경우 홍보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주요 업무가 중요한 겁니까? 네, 사실 때 품격 총대위원회 선거운동 공부 정의부자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당연히 그 본질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홍보도 중요하지만은 그 홍보 비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드렸습니다. 네, 일단 그 본질적인 것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당연히 홍보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선이 되신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많이 보완하셔가지고 내년 선거가 있을 경우에 이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할 때 답변할 때 그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29대 여기부터 총유학생의 총유학생 회장입니다. 김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선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선거 비용을 줄이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제주대학교에 치열한 선거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 과다한 선거 비용 지출 외에 저희가 저희 제주대학교 선거 문화에 개선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불증 아무 혼자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선거 문화가 계속 가열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에 제가 당선이 되면은 선거 세칙 같은 경우를 확실히 잡아서 이제 좀 더 가열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할 것이고, 선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아까 그 부익 후보자가 말했듯이 저희가 예산을 이제 저희가 좀 적게 쓰더라도 이제 선거 비용을 많이 지원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먹을 거를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만들어야 되는 거, 선거를 위한 물품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해주는 방향으로 선거 비용을 조금이나마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26대 사대공감 4번대 학생회장 사회과 4학년 안세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책에 관해서 그냥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계속 선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 나와서 이거에 이어서 연장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선거 비용을 줄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선거 때와 원래 선거 때 선거 비용 지원에 관해서 차이점이 어떤 점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개선을 해 나간다면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의 그 확실한 그 요점을 잘 모르겠는데 그 작년의 선거랑 지금 선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 우선은
작년 선거 같은 경우에 어떤 지원을 했는지 저는 지금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도 포스터와 이제 현수막 같은 비용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선거 비용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스터를 지원받았습니다. 포스터 총 100장을 지원받아서 약 28만 원의 금액을 지원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쓴 건 5장을 썼습니다. 남은 5장이 지금도 학생회실에 있는 상태인데 원래는 제가 그 중기 회의에서 이거에 대해서 지원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후보자한테 와닿는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이번에는 현수막 부분이랑 그 단대에서 원하면 포스터를 해주고 아니면은 자기는 원하는 걸 이렇게 해주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선거 비용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들이 제일 돈을 많이 써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는데 그 돈이 없어서 후보자가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그 선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계속 연구하셔가지고 당선이 되신다면 내년에는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기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생각되는 예산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합기 같은 경우는 저도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복합기를 사는 비용은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50만 원에 이제 A4용지나 잉크 같은 유지 비용을 저는 한 5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복합기를 망가지면은 고치는 그런 거는 제가 알아본 곳은 이제 부상으로 다 해주겠다고 하셔가지고 약 한 3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300만 원 예산을 말씀하시죠. 그럼 복합기 자체가 어떤 잉크젯입니까? 아니면 레이저로 하시는? 네, 그 사무용 그 복합기인데 이제 뭐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렌탈을 해서 이제 1년 동안 렌탈을 받을 생각이었는데 그 비용이랑 저희가 아예 구입을 해서 초대 대의원에게 넘겨줄 수 있는 걸 비교해 보니까 별로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예 복합기를 구입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는 보통 몇 장 정도, 한 달에 몇 장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네, 우선은 뭐 장수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도 이제 우선순위 총대위원회 상목장 하면서 대의원실에 있다 보면은 자주 뭐 점심시간에 이럴 때 복사를 하러 오시는 학부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희도 뭐 매일같이 복사기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잉크가 떨어질 때도 있고 용지가 없으면 갖고 오시기도 하지만은 복사기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한번 왔다가 복사기가 안 돼서 돌아가시는 것보다 저는 1년 내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그 무상 수리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뭐 이제 제가 알아본 곳에서는 계속 해준다고는 했는데 일단은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은 계속 해주는 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지금 사원자 학생회실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는 렌탈을 해서 사용할 때 한 달에 약 10,000장 정도가 흑백 다 포함해서 10,000장 정도가 출력이 되는데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냥 오면은 바로 전화를 하면 와서 고쳐주고 잉크가 부족하면 채워주고 하는데 그 비용이 한 달에 55,000원, 1년에 66만원 이 비용밖에 안 나갑니다. 전혀 그 외에 유지비 되는 건 없고 그 나머지 지금 300만원이라 예상하셨다고 하셨는데 300만원 예상할 거면은 지금 66만원에 A4 용지까지 하게 되면 약 100만원 정도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끝날 것 같은데 프린터라는 게 저희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 복합기 같은 경우는 고장났을 경우에 아예 그냥 새 걸로 교체를 해줍니다. 무상으로. 그렇게 되면서 계속 최신화가 되는 건데 이 프린터가 그만큼 잘 고장이 납니다. 학생들이 A4 용지를 계속 넣으면서 걸리거나 다음에 잉크가 부족하면서 잉크 그 토너가 막혀버려서 문제되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하는데 뭐 지금 스캐너랑 갑자기 다 되는 부분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고장이 났을 경우 무상으로 수리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다른 부품이 안 들어갔을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부품이 들어갔을 경우는 그 부품에 대한 비용 분명히 청구가 될 것임에 뭐 장명한 거고 그렇게 하는데 과연 300만 원이라는 예산, 그러니까 이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사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대의원증이랑 복사카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안에 합쳐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3대 외국어과 사회과학대학 대의원의 대의원회장 장인원입니다. 네, 일단 질문은 기본 중 아무 분이나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뭐 구청학생 선생님이 통해서 잠깐 학과대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우선 학과대표의 올바른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과 대표라는 것은 일단은 각 학과, 각 학년의 학우들의 대표입니다. 학우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학년의 학우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학과나 대의원이나 총대의원에 잘 전달해서 그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일단 학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학과의 대표라는 그런 대표성을 또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사, 예를 들어 대의원총회라든지 그런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학과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해보면은 1차적으로는 학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학교에 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도우는 역할, 그 중간주 역할을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대표성을 띄워서 학과를 최대한 알릴 수 있는 그런 대표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충분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 제주대학교에 한 200여 명의 학과대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익부부장님 언급하신 뭐 대의원총회 같은 그런 책임감을 갖고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의 학과대표분들이.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계적으로 이제 추정한 바에 있는 학과대표가 198명, 199명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1, 2년 학과대표분들만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1학년 학과대표분들은 이제 학과 학년에 이제 새내기로서 많이 이제 행사를 참여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저희가 이제 학과대표분들을 만나면서 많이 느꼈고 제가 또 인문대학 부의장을 하면서 많이 또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2학년하고 3학년 학과대표분들은 이미 이제 한 학년을 다녔거나 2학년을 다녔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이제 학교 행사를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서 많이 이제 참여를 안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 점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총대의원에 이제 당선된다면은 그런 2, 3학년, 더불어서 1학년 학과대표분들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게 좀 독려하는 차원에서 홍보라든지 여기 나와 있지만 저희가 대의원총회 기념 선물 제공한다든지 이런 걸 소정의 그런 이제 홍보를 통해서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마련해야 한다고 그 역할이 총대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 드렸고 저도 학과대표를 경험했고 지금 독사대학 의장을 임기를 하면서 좀 학과대표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학과대표를 할 때도 단순히 연락 돌리는 그런 정도의 역할밖에는 하지 못했던 걸로 기억이 들고 만약 당선이 되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거 꼭 지키셔서 학과대표분들이 좀 더 책임감 있는 또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의대 전기스 생명자원과학대학 대의원회장입니다. 유자생명과학 전공 4학년 김대모입니다. 우선 분위기가 많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가벼운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부입후보자님과 정입후보자님 둘 다 이번 총대의원회를 상임위로 집행부로서 겪으셨는데 두 분이 보시기에는 양옆에 앉아있는
부의장과 의장님 중에 남자로서 매력이 누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선순위 네, 제가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이제 옆에 계시는 이제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많이 배웠고, 그 이제 회식 자리나 그런 이제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많이 좀 느낀 바가 있는데, 우선 일단은 의장님은 그 의장이라는 역할에 대해서 이제 크게 이제 자부심을 느끼고 그 역할을 이제 최선에 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우리가 상임위 회의를 했었는데 그 상임위 회의 때 호박과 그 이제 나오시는 질타도 해주시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상임위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리 잘 잡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제가 그런 걸 물어본 게 남자로서 매력이 누가 더 남자로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부의장님에게 조금 더 매력이 있죠. 왜냐면 조금 더 그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회의를 하시다 보면은 조금 포근한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뭐 여성다웠다기보다는 모든 걸 좀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좀 포근한 이미지여서 저는 부의장님이 조금 더 매력이 있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의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제주대학교 대의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지 질문 중 아무나 우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총대의원회와 상임위원회랑 그 밑에 이제 학과대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제가 알기로도 총대의원회 밑에 각 단과대학 상임위가 단과대학 대의원회가 있고 학과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대의원회 투표권은 각 학과 1, 2, 3학년 학과대표에게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 측에는 각 학과 1, 2, 3학년 학과대표와 각 단대 대의원 의장, 부의장에게 투표권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의장, 부의장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에 대해서 왜 그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투표권을 이제 그러니까 전에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없앤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만약에 총대의원회가 지금은 경선이 났을 경우에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서 그 어디에 회원도 안 되는데 그 만약에 그 대의원 안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런 점에서 저는 투표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이제 제가 당선이 되면은 또 상임위원회와 회의를 통해서 투표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었습니다. 네, 추가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학생총 측에 있는 그 선거 세칙을 바꾸려면 학생총회나 대의원총회를 열어 그 총칙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현재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도 학생총칙이 바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이렇게 하신다면은 총칙을 아예 바꾸실 생각인지 아니면 뭐 임의적으로 그냥 없애실 생각인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의원총회나 학생총회를 통해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드렸습니다. 정책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정책 중에 우비 정책이 있는데 제주도가 특성상 비가 많이 옵니다. 1년 제가 알기로는 제 생각에는 1년 중 학기 중에 거의 반 정도는 비가 오는데 우비를 비가 올 때마다 제공을 한다면 그 우비를 구입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뭐 선거 비용을 줄이겠다, 지원을 많이 하겠다 이런 정책을 많이 내놓으셨는데 이렇게 우비 비용도 1년 내내 나간다면 보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나가는 비용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하실 건지. 네,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무제한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각 단과대학 상임위한테 앞에서 이제 뭐 개수를 정한 건 아니지만은 지금 생각하는 건
학기별로 500개 정도에서 그 500개를 가지고 인원이 많은 단체부터 좀 이렇게 많이 줘가지고 이제 할 생각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집에까지 가는 용도로 쓰는 것보다는 이제 그냥 잠시 비를 피하면서 우산을 구입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버스를 타고 우비를 이용하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우비를 계속 우비를 이제 집에까지 이렇게 가는 용도가 아닌 그냥 간편하게 그냥 편하게 이제 그냥 바로 우산을 가지러 갈 때까지 쓰는 용도로 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제주도가 비가 많이 온다고 해도 그날 우산을 아침에 가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그래도 피치 못하게 가져오지 못했을 경우에 우비를 제공하는 겁니다. 충분한 답변이었습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비 가격을 지금 예산을 잡았을 때 한 개당 얼마씩 잡고 계신지? 지금은 일단은 1,000원씩 잡고 있습니다. 그냥 마트에서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게 1,000원 정도라 가지고 1,000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 대비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1,000원이면은 우산 작은 거 하나는 구입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바에 우비를 받을 바에 1,000원에 저는 우산을 하나 더 주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산 사러 잠깐 어디 가는 용도로 우비를 제공하겠다. 그러면은 그 가격 대비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우비를 제공하는 그 목적이 학교 안에서 이제 끊지 못하게 우산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학우들에 한해서 저희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이렇게 이용하실 때, 뭐 수업하실 때나 뭐 우산을 다른 데 빌리려고 하실 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비를 쓰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우산을 맨 처음에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생각해봤는데 기존에 이제 학생이나 이제 뭐 자치기구 단체에서 우산을 빌려주는 그런 정책을 많이 실행하고 있는데, 저도 이용해봤지만 일단은 그 관리하는 학생 쪽에서 관리하는 게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반납하는 이제 학우분들도 많이 뭐 귀찮아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관리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산 가격을 저희가 측정해봤을 때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게 3,000원입니다. 최소 3,000원이기 때문에 가격 대비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는 우산이 더 좋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관리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대학교 5대 기교리 인문대학대위원회 사회빨리 허가입니다. 저도 먼저 가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불푸더님, 저랑 인문대학대위원회 같이 파트너로서 활동하셨는데, 지금은 품격 총대위원회 선거운동 정대원부서 파트너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파트너가 더 자신과 잘 맞고 좋은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작년 9월 달부터 이제 지금 계시는 인문대학 부장님과 만나가지고 이렇게 선거도 준비해보고, 그다음 제 14학년도 1학기 동안, 한 학기 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9월 초까지 인대컵 행사가 있을 때까지 이제 같이 이제 일을 해왔는데, 일단은 기간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인문대학 대의원의 부장님과 많이 이제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때까지 많은 이제 학생의 활동이나 많이 해봤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의 최고의 파트너는 지금 인문대학 부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인문대학 부의장을 하면서 많이 배웠고, 배웠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제가 지금 부의부자로 이렇게 출마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교리 인문대학 부장님께 많이 감사하고 있고, 죄송한 마음도 많이 느끼고 있지만은 하나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해서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었습니다. 네, 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부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가장 중점을 둔 정책이 무엇이며 그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게그 감사랑 선거를 제외하고 이제 메인 정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메인 정책을 저희가 총 5개로 구성을 했는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식권과 학용품을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학과대표분들한테 만나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기존에 지금 우선순위 총대위원회에서 간식을 제공하고 있는 정책이 물론 이제 엄청 좋은 정책이고 학과대표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간 동안 찾아가시는 학과대표분들이 많이 수요가 적고 이게 이제 아침부터 제공을 하기 때문에 식어서 못 먹거나 날이 따뜻할 경우에는 이제 상해서 못 먹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시험 기간 내내 이제 아무데나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식권이 오히려 학과대표분들한테 더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학용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우선순위에서는 그 샤워 세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 또한 이제 간식을 제공하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많이 수요가 적고 그것보다 이제 학과대표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시면서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하시면서 쓸 수 있는 학용품을 제공하는 게 더 저희는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익 후보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대의원의 역할이 감사, 총회, 선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주요한 메인 정책 보시면 그 역할과 관련된 정책이 없잖아요. 왜 없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5가지 정책 중에 말씀하셨습니까? 일단은 우선 대의원총회라는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의원총회를 참석하는 분에게 이제 경력 차원에서 학과대표분들에게 이제 기념품을 제공하면서 이제 그 학과대표의 이제 좀 자기가 학과대표를 하고 있다. 이래서 이제 정말 이런 곳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참여한 김에 또 이런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게 저는 그거를 무시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주요한 정책을 봤을 때는 총회뿐만 아니라 감사랑 선거도 저희가 중요한 역할인데 일단 이 주요한 정책에서 감사와 선거 부분에 대해서 제외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 부분에 있는 거는 그냥 저 밑에는 계속해서 나오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밑으로 뺀 것뿐이지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꼭 당선되셔서 성격 있는 총재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주대학교 사례 김은동 강대학 대의원의 의장입니다. 단과과 1학번 강수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후보자 두 분 중 아무나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총대의원의 의장과 부의장이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자 부위원장이면서 또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속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총대의원의 역할과 또 중앙운영위원회로서의 총대의원의 역할 그리고 이 사이에서 총대의원의 역할이 어떤 건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자질 부분에서 말을 했던 부분인데 일단은 저는 상임위원회 소속이기도 하고 중앙위원회 소속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균형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답변 됐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사대 두근두근 간호대학 대의원의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간호학과 1학번 문영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릴 건데 이 질문은 정익 후보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마하기 전에 지금 현재 우선순위 총대의원의 황옥정을 역임하셨는데요.
사무국장을 역임하시면서 지켜본 우선순위 총대위원회의 좋은 점, 그러니까 이 점은 정말 본받으만 하고 내가 앞으로 이끌어 나갈 때 이런 점은 함께 기억해야겠다 하는 점과 이런 점은 아쉬웠고 앞으로 이런 점 개선되어서 내가 내년에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야겠다 하는 점을 한마디씩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말 좋았던 점은 이제 그 우선순위 가족들끼리 정말 이제 화목하고 이제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어떤 행사를 준비하든지 그냥 좋은 분위기에서 준비했던 점에서 아무래도 더 좋은 효과를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이제 품격 총대위원회가 된다면은 저희 집행부 아이들도 그렇게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할 것이고 좀 아쉬웠던 부분은 약간 행사에 닥쳐서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서로가 바쁜 점도 있는데 이제 너무 닥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어긋나는 일도 있고 하는 부분이 좀 아쉬워서 이제 저는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그런 그 총대위원회 예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선되셔서 품격 있게 또 잘 이끌어 나가시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일반 학우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생명대학교 공통학번 자은성이라고 합니다. 저 아까 부초학생님이 대한 공정한 성과문 확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과 규정 개안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규정을 개안하면은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질문에 저희가 만약에 어떤 규정했을지 그런 효과를 여쭤보시는 지금 선거 규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어떤 규정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규정이 변경이 되거나 추가되었을 때 공정한 선거 문화 확립이라던가 일반 학우들에게 선거 들어갈 때 소음이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고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알고 싶어가지고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그 소음 아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유세 연습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그 학과 시간 이후 그러니까 학업 시간 이후면 6시부터 이렇게 선거 유세 운동을 이렇게 연습을 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아무 때나 이렇게 할 수 있게 했지만은 지금 선거법을 바꿈으로써 해서 이제 기존의 학업에 방해되지 않는 시간에 한해서 선거운동 연습을 함으로써 학우분들이 이제 학업에 지장이 안 가도록 이렇게 또 노력을 하고 있고, 일단은 지금 선거운동 공부에서 있는 잠바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해서 선거운동 비용을 많이 줄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러한 기존적인 부분을 또 이해할 것이고, 저희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거 비용을 복지적인 선거 비용을 조금 더 지원해서 선거 비용을 많이 좀 줄일 수 있는, 개인적으로 후보자들이 선거 비용을 많이 쓰지 않는 그런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학부모분들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조금만 앞으로 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화점 중학과 1학년 전진이라고 하는데요. 총대위원회가 하는 이 정확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정책 자료집을 보시면은 저희가 총대위원회라고 해서 총대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기구인지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지금 납부하고 있는 학생회비나 학생회비에 대해서 승인하고 그다음 뭐 사업평가, 회칙 개정안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발의 및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입니다. 이거를 제외하고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총대위원회가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학과 대표분들이기 때문에 학과 대표들에게 총대위원회가 어떤 기구이고 또한 이제 일반화 분들이 어떤 기구인지 알리는 그런 홍보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대의원 총회를 열어가지고 학교에 있는 저희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나 돈이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감시하고 이제 의결하고 그런 기구를 이제 회의를 만들어서 학부모들이 좀 더 학교의 회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학생들과 그다음 학생자치부, 학교들을 이렇게 이어주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게 총대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었습니다. 네, 그럼 추가로 질문하자면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고 요약하자면 국회로 비유하면 국회의장의 역할을 하고 감사원의 역할을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국회의원이 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뽑는 그 상황인데 그것이 혹시 독립성을 훼손시키지 않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질문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말하자면 국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기능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제 그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뽑고 의장을 뽑기 때문에 의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선거원은 우선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저희 총대의원이 맡고 있지만은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선출하는 과정도 이제 각 중앙운영위원회 학부모들과 같이 이렇게 의결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선거 기간이 되면 이제 중앙선거관리운영위원회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총대의원회와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이제 중앙운영위 이제 각 단과대학 회장님이나 부회장님도 같이 오셔서 회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성이라든지 좀 이제 총대의원만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권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각 단과대학의 대표들이 와서 같이 운영하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자면 이번에 그 소아라에서 공약한 것이 모든 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그거는 솔직히 공약이 아니라 원래 당연시 돼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든 총회나 감사 결과를 지금 일반 학생들이 열람하기 너무 어렵고 원래 법적으로 정보 공개 요청을 하면 원래 자연스럽고 접근성이 쉽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 홈페이지도 원활하지 않고 소통이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학벌 대표가 대의원 총회라는 이제 한 학기 한 번씩 있는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 회의의 역할, 대의원 총회의 역할은 뭐냐면은 각 자치기구, 그러니까 단과대 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자치기구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회계자료를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공개를 해서 그 예산이 잘 쓰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또 가 예산안이 맞는지 잘 쓰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하고 심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대의원 총회입니다. 오셔가지고 대의원 총회 오시는 학과대표분들이 원래는 대의원 총회 오셔가지고 그러한 이제 전달 사항과 의결 사항을 받아가셔서 학과에 전달해야 되는 역할이 학과대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이 지금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좀 더 고취시키고 인진하는 역할을 저희가 총대위원회가 이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또 기본적으로 또 회계 자료 감사 자료를 직접 학우분들이 오셔가지고 요청하시면은 저희는 보여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접근성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저희가 SNS나 그 학교 홈페이지 그 창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제 회계가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시간마다 이렇게 저희가 게시를 할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감사 기간 일주일이면은 하루하루마다 어떻게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SNS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황을 좀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학생분들이 또 이제 학교의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회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충분 답변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설립됐으면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조금 더 붙이자면, 저희도 분명 감사 결과에 대해서 더 공개하고 대자보로 더 붙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최소한의 홍보는 저희도 웬만하면 학우들에게 다 연락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궁금증이 들어오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답변을 다 드려요. 총대안에 오시면 다 연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공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하지만 이건 꼭 저희만뿐만이 아니라 일반 학우분들도 저희한테 다가오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저희가 홍보하고 뭐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보기만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전 대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저희가 정보를 얼마큼 공유를 하면 다 일반 학우분들도 조금씩은 궁금하면 한 번쯤 총대에서 전화할 수도 있는 거고, 한 번쯤은 정말 그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서 왜 안 봅니까? 라고 한마디 글을 써주면 저도 똑같이 한 번은 더 깨닫고 더 발전될 수 있는 총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교육방송 제46대 편성국장 조승재입니다. 혹시 그 두 후보자님께서는 신문방송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신문방송사는 제주대 신문, 교육방송, 영자신문사 이렇게 3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신문방송사와 당선이 되신다면 내년에 어떤 관계를 확립하실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오늘 기다리게 해서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학우분들이 다 읽을 수 있는 신문은 저도 많이 보고 있고, 네, 그 부분을 통해서 최대한 서로의 장점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총대의원에서 하는 행사 또는 이제 감사, 선거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홍보를 함으로써 이제 학우분들이 신문을 한 번씩 더 읽고, 저희 같은 경우는 홍보도 하는 차원에서 많은 서로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아까 이제 감사 얘기가 나왔지만은 감사 결과를 신문사에서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공유를 해가지고 일반 학우들이 다 알 수 있게 이런 차원에서 홍보의 역할을 서로 이제 하는 하는 입장에서는 서로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나는 이제 공존해나 발전해 나가는 그런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지원에 충분한 답변이었습니다. 네, 신문사뿐만 아니라 교육 방송과 영자 신문사 또한 같이 좋은 협력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 이제 성격이 다른 집단이다 보니까 이제 하다 보면은 마찰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마찰이 있을 때마다 감정에 의한 대처가 아니라 서로 소통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학생중앙자치기구나 저희 학내 언론기관 본질은 결국 일반 학우들을 위한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싸우고 견제만 할 게 아니라 서로 협력을 한다면 일반 학우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음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없으시면 네, 아까 질문했던 생명대 여장입니다. 혹시 두 분 다 부학과 대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학과 대표라는 게 학과 대표도 아니고 일반 학생도 아닌 게 학과 대표의 혜택을 전부 다 받을 수도 없고 일반 학생처럼 원활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학과 대표가 존재하고 있는 학과들이 많은데 이런 부학과 대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학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학과 대표가 있는 과도 있고 없는 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학과 대표를 이제 부학과 대표가 같이 고생하는 걸 알고 있지만 따로 이렇게 챙기거나 이제 저희가 이렇게 부학과 대표를 위해 무엇인가를 준비할 수 없다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부학과 대표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없다면 차라리 부학과 대표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생각해보면서 아예 통제할 것인가 아니면 그 과에서 이제 정말 학과 대표가 자리를 비울 수도 있고 뭐 수업을 나오지 않는 날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학과 대표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각 단대별 대의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단대별 대의원회 권위도 아직 높지 않은 상황이고 일반 학생들이나 중앙자치기구나 단과대학 대의원회 조선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데 확실히 총대의원회에서 모든 단대를 다 총괄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과대학 대의원회가 있는 것이고 그 대의원회에서 업무를 보는 건데 이제 단과대학 대의원회에서는 당선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컵을 리그 컵 이런 정책들도 내놓고 하는데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하기에는 예산도 적고 그리고 원래 저희의 본질이 감사, 총회, 선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말했듯이 홍보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단과대학 그 상임위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질문에 듣게 대답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제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초반에 질문이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상임위 자체가 상임위 혼자만 이렇게 존재하는 기구가 아니고 이제 총대의원이랑 같이 움직이는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전달 체계가 학과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면 그걸 학과 대표들이 의견을 종합하고 그 역할을 종합해서 하는 총대의원이 전달하는 역할이 상임위라고 생각합니다. 강과대학 대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그런 의사소통이라는 게 잘 이루어져야 하고 그와 더불어서 정기적으로 이제 상임이나 각 단과대학 대의원들이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서 각 단과대학 대의원에 소속되어 있는 의장, 부의장을 더불어서 대의원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들도 서로 자부심을 느끼고 자긍심을 느껴야 상임이나 대의원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점은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대의원 소속되어 있는 분들한테도 학과 대표증을 줘가지고 조금 이제 학과 대표를 대의원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는 점을 좀 더 생각해서 그런 이제 대의원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대의원 활동에 대해서 좀 지장 안 받고 좀 자긍심 있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방안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합니다. 네, 한번 답변됐고 내년에 이번에 당선되신다면 내년 상임위 꾸려서 잘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고 후보자님께서 안녕하십니까. 원래 홍보학과지 중인 강대입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 그 학과 대표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학과 대표가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보장을 얻어봤습니다. 근데 그 대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조차 이런 대민주주의를 행해본다면 학생들의 의견을 모두 번거롭더라도 학생들의 모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선택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예,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책 자료집을 보시면은 저희가 각 단과대학 대의원실 앞에다가 마음의 소리함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학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학우분들이 좀 불투명하다, 예산이 잘못 이용되고 있다, 뭐 그러한 이제 의견을 많이 제시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의견을 학과 대표한테 직접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 그런 마음의 소리함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일반 학우들도 총대의원의 그런 업무와 자신의 생각했을 때 세계적이나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경우에 제가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연결 고리를 만들려고 마음의 소리함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질문하자면 학생들하고 좀 더 학생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결고리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투표를 통한 방식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장 도입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야 할 방향을 생각하고 또 제가 또 추가적으로 질문드리자면 현재 공약 정책집을 보면 구체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공약집을 할 때는 구체적인 방향 같은 게 중요한데 예를 하나 들자면 단대 강사 및 학과 강사 기준 확립이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나왔던 강사 기준에 확립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강사 기준을 확립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써주시거나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러한 방안 써줘야 과대표들이나 아니면 저희 학생들이 봤을 때도 이러한 강사 기준 확립해서 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아까 학과 특성상 뭐 이런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라도 설명할 수 있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 생각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는데 우선은 이게 자세하게는 다 적어놓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은 이 사이즈의 구역도 있기 때문에 글씨가 이제 솔직히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내용에 상세하게 다 설명하려면.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자리에 오셔서 이 궁금증을 푸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학과 감사를 통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학과 감사가 이제 단대별로 어느 정도는 통일이 되었지만 전체 학과가 다 통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대별로 주의사항이나 경고사항 같은 거를 좀 통일하고 이제 학과 감사 제출하는 자료를 통일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고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총대위원회 대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한테 막 오늘 왜 사람 없니? 그래서 한글날이라고 그러는데 야 이거 봐봐. 잠시만. 얘 친구야. 진짜? 같은 중에 같은 고등학교에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 집 위에 살아. 얘 뽑을 거야? 당연하지. 뽑아야지. 공약이나 볼까? 왜? 뭐하러? 그냥 거기서 거기야. 그치? 응. 걔 잘생겼지? 별로? 생김이야? 이게 뭐야? 야, 와봐. 왜? 뭔데? 빨리 와봐. 이거 좀 봐. 뭔데? 학생복지금 300만 원이나 해? 뭔데? 야, 너 학생이 아는 애 있다며? 알았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동훈 난데 저요. 무슨 일이야? 내가 지금 등록공고조사 보고 있거든? 근데 학생복지금이라고 해가지고 378만 원이 지금 납부됐는데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거야? 그치. 그게 너희 등록금에 포함된 거니까. 이게 뭔데? 아니, 그게 이제 이번에 우리 공약에 포함된 건데 너 공약 제대로 안 읽어봤어? 공약 없지 않았어? 이런 거? 어쨌든 그게 다 공약에 포함되어 있던 거고, 이제 저희 학생회는 학생 여러분의 복지 증진과 편익 증대를 위하여 더욱 힘쓴 학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끊었어? 이게 요번 학생회 공약에 있어가지고 우리 등록금에 포함이 된 거래. 그래서 우리 돈을 내야 돼. 여러분, 이 상황 많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같은 학교라고, 같은 고향이라고 투표하는 것, 혹시 본인의 모습은 아닌가요? 알면서도 행하는 인맥선거, 더 좋은 리더, 발전하는 학교를 방해합니다. JBS 연중 캠페인, 당신은 지성인입니까? 제주대학교 교육 방송